서연은 새 변기솔 하나를 내 발치에 팽개쳤다.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 오늘부터 당신은 해고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선홍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이 그 변기소를 가리켰다. 자, 이게 네 새 직책이야. 회사 모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이번 달 월급은 줄게. 온 장내가 잠시 정적이 휩싸였다가 이내 억누를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는 회사 연말 연회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내 아내 서연그룹의 대표이사 서연은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나 즉 부사장이었던 나를 청속으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내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부사장, 그녀의 연인 민준이 서 있었다. 나는 내 발치에 놓인 그 모욕적인 변기소를 보지도 않았고 주위의 비웃음, 동정 혹은 고소해하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뒤섞인 인파를 뚫고 서연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 예쁜 얼굴은 승리감에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결혼 5년 만에 나는 극도의 혐오감이 이렇게나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심지어 그녀에게 한치의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황당함과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나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이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내던진 것이 내 존엄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 서연 그룹 전체의 미래라는 것을. 그녀는 또 몰랐다. 그녀의 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녀의 배경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 조롱받던 그 남편이 단 한 통의 전화로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나는 천천히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내 얼굴에 차가운 흰빛을 드리웠다. 주위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무너져 격분하거나 무릎 꿇고 애원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서연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나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뭐, 전화해서 도움이라도 청할 생각이야? 지훈, 내가 말하는데 오늘 그 누구도 널 구해줄 수 없어. 이 회사에서 난 하늘이야. 그녀 곁에 서 있던 민준, 아첨과 몸을 팔아 그 자리에 오른 남자는 때맞춰 거들었다. 그는 가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훈 부사장님. 아니, 이제는 지훈 사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아야죠.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앞에서 한 쌍이 되어 떠들어대는 그 개만도 못한 남녀를 무시했다. 그저 평온하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3년 동안 내가 먼저 걸어본 적 없는 그 번호를 찾아냈다. 서연은 신용만 하는 나를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여러분, 계속 즐기세요. 이 사소한 해프닝 때문에 기분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연애 비용은 제가 전부 낼게요. 오늘 밤은 최고로 즐겨요. 군중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고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다. 마치 방금 전에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몇몇 구석에서만 사람들이 여전히 흥미롭게나 이 폐위된 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공손하면서도 미세하게 감지되는 흥분과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대표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그는 내 개인 비서 태연이었다. 연봉 수십억 원을 받으며 내 명의로 된 수천억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전문 경영인. 지난 3년간 나의 이 터무니없는 사랑 시험 때문에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과 은밀한 연락선을 통해서만 나와 접촉해야 했다. 말없이 서연 그룹을 지켜보며 내가 투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서연에 의해 제비를 키우는 데 쓰이고 서씨 집안의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함부로 탕진하는 데 쓰이고 서씨
집안의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태어나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3분 뒤에 결과를 보고 싶다. 알겠나? 태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간결하고 단호하며 과감한 기세로 바뀌었다. 지훈 대표님,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연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여 그 새 변기소를 주워들었다. 민주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득이한 향한 기색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앞으로 걸어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힘은 꽤 강했고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현명한 거죠. 지훈 사부님? 시세를 아는 자가 영웅이죠. 열심히 하면 서연 대표님이 기분 좋아서 청소부 주임이라도 시켜줄지 누가 알겠어요? 나는 변기솔에 차가운 플라스틱 손잡이를 쥔 채 천천히 몸을 똑바로 세웠다.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갑자기 웃었다. 민준 부사장님.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폭죽이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올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분명히 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그 변기소를 든 채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는 서연과 민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모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가 미쳤나? 변기술 들고 그냥 가다니. 아마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고 확고하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 5년간의 어리석음, 자기 연민에 대한 작별 인사 같았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스크린샷 한 장과 한 문장뿐이었다. 스크린샷은 서연 그룹의 실시간주가 차트였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무서운 직선이 최고점에서 벼랑처럼 시면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 문장은 이랬다. 지훈 대표님, 첫 번째 에피타이저 만족하십니까? 나는 문자를 지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우스꽝스러운 변기소를 쥔 채 차가운 밤거리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 게임은 시작됐다. 이번에는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결말을 쓸 것이다. 3년 전, 내 이름은 지훈이었다. 천공 자본의 유일한 상속자. 월가에서 그 이름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 신분을 알지 못했다. 그의 나는 숫자 게임과 위선적인 사교 활동에 지쳐 모두가 미쳤다고 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신분을 숨기고 국내로 돌아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여자를 찾아 가장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평범한 신분을 위조했다. 고아이며 해외 유학파로 약간의 재능은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서연을 만났다. 그것은 한 산업 포럼에서였다. 그녀는 서연 그룹의 대표였고 젊고 아름다웠으며 야심만만했다. 반면 나는 이름 없는 작은 회사 직원에 불과했다. 내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그 불굴의 기세에 매료되었음을 인정한다. 내가 평범한 신부님을 믿게 하기 위해 나는 심지어 내 명의의 모든 슈퍼카를 팔고 평범한 소나타를 탔다. 우리의 시작은 여느 도시 로맨스처럼 달콤함과 낭만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비 오는 날 가져다준 따뜻한 죽 한 그릇에 감동했고 한 달 월급을 털어 사준 목걸이에 기뻐했다.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세계의 결혼식은 아니었고 소박한 예식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능력으로 서연 그룹을 크게 키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믿었다. 결혼 후 첫 해 나는 평범한 전문 경영인 신분으로 서연 그룹에 입사했다. 작은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시작하여 월가에서 갈고 닦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수완으로 내가 주도한 몇몇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위태로웠던 서연 그룹을 회생시켰다.
나는 승승장구하며 2년 만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모두가 서연이 안목이 있어 잠재력 있는 남편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점점 내 희생에 익숙해졌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한편 나는 태연을 통해 해외 벤처캐피탈 명의로 서연 그룹의 첫 번째 자금 5천만 원을 몰래 투자했다. 나는 서연에게 이것이 내가 온 힘을 다해 끌어온 투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 울며 내가 자기 인생 최고의 기인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내 허영심은 극도로 만족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숭배받고 의지되는 이 감각을 즐겼고 심지어 약간 도취되기도 했다. 한 여자가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녀의 욕심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변화의 시작은 그녀 아버지의 생신잔치였다. 그날 서시 집안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그녀의 철없는 동생 서지호가 비아냥거리듯 나에게 말했다. 매형, 듣자 하니 우리 회사 부사장이 되었다면서요? 1년에 몇억 원은 벌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한 채에 3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매형 그 월급으로는 화장실 하나도 못 사겠네요? 식탁에 앉아있던 친척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를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나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지훈 씨는 아직 노력 중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은 나를 감싸는 듯 들렸지만 그 어투에 담긴 건성함과 미세하게 감지되는 혐오감은 마치 바늘처럼 내 마음에 가볍게 박혔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무능함을 빈번하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남들 좀 봐. 왕 대표는 자기 아내에게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던데 당신은?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걸핏하면 개인 비행기 타고 해외 휴양지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결혼 몇 년인데 몰디브 한 번 못 가봤어. 지훈, 당신은 좀 기 좀 펴면 안 돼? 서연 그룹이 요즘 좀 나아지긴 했지만 진정한 재벌과는 아직 멀었어. 당신은 투자 좀 더 끌어올 수 없어? 나는 침묵하며 들었고 마음속에 뿌리 박힌 불씨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내 평범한 사람이라는 설정을 유지하고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그녀의 욕망을 달래기 위해 나는 태연에게 2차 투자 명목으로 서연그룹에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했다. 이번에는 서연이 나를 끌어안고 울지 않았다. 그저 내 뺨을 톡톡 두드리며 마치 말을 잘 듣는 부하 직원을 칭찬하듯 말했다. 잘했어. 지훈 씨. 계속 노력해. 그녀의 야심은 눈더미처럼 불어났지만 나를 향한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내가 오후 내내 끓인 국을 그녀는 한 입 맛보고는 버리며 이런 것을 자기가 마실 급도 안 된다고 싫어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나를 보러 오셨을 때 나는 사람을 고용해 그녀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그녀는 내내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둘러댔다. 나중에 나는 그녀의 SNS에서 그녀가 소위 명품녀들과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사진을 보았다. 나는 내가 연출한 이 사랑 게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으로 괴물을 직접 키워내고 있는 것인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라 모든 지푸라기였다. 민준의 등장이 그중 가장 무거운 지푸라기였다. 그는 원래 마케팅 부서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원이었다. 준수하고 능글맞은 입담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서연의 눈에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상 지원이었다. 서연은 원래 내가 맡아야 할 쉬운 프로젝트 몇 개를 민준에게 넘겨줘. 그가 쉽게 성공하고 경력을 쌓게 했다. 회사 안에서는 민준이 대표의 남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못 들었을 리 없었다. 심지어 나는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서연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일찍 퇴근했는데 주차장에서 그녀와 민준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차창이 열려 있어서 민준의 느끼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서연 대표님,
오늘 입으신 옷 정말 예쁘네요. 마치 대표님을 위해 맞춤 제작한 것 같아요. 서연은 나른하게 웃으며 교만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빨림이 좋네. 우리 집 그 나무토막 같은 사람은 예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지훈 부사장님은 남자답고 무뚝뚝하시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아첨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께서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런 복이 있다면 대표님을 여왕처럼 떠받들 텐데요. 나는 차 뒤쪽에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수줍음마저 감돌았다.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뛰쳐나가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그곳을 떠났다. 마치 밤속으로 사라지는 유령처럼. 그날부터 나는 태연에게 모든 후속 투자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민준이 공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이 그저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잠시 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증거를 내밀어 민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너무 순진했다. 나는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거기에는 민준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하여 반년 만에 회사 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연은 대충 두 장을 넘겨보더니 보고서를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 당신 요즘 점점 대단해지네. 이런 치졸한 수법까지 쓰다니. 나는 멍해졌다. 무슨 뜻이야? 증거가 이렇게 백지처럼 명확한데 이게 어떻게 치졸한 수법이야? 됐어. 그녀는 맹렬히 탁자를 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은 민준이 당신보다 젊고 말을 잘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질투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작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건 알아. 이런 위조된 증거로 그를 모함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위조? 나는 믿지 않아. 당신 정말 역겨워라고 쓰인 그녀의 얼굴을 보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를 위해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시비조차 가리지 않는단 말인가. 좋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다. 당신이 안 믿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하게 하면 되겠지. 경찰에 신고라는 두 단어를 듣자마자 서연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경찰이 개입하여 일이 커지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연 그룹의 명성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몇 초 후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지훈, 당신이 뭘 가지고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찔렀다. 당신이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내가 취재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부사장 자리도 나 없으면 당신이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 이제 좀 날개가 돋았다고 나를 물어뜯으려 드는 거야? 그녀는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대지 마. 민주는 내 사람이야. 당신이 그를 건드리는 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회사에서 당장 굴러나가.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마치 바퀴벌레를 보듯 나를 바라보더니 하이힐 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사무실에는 나 혼자 그리고 그녀에게 짓밟혀 산산조각 난 내 심장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고 그녀가 돌아오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나는 5년간의 길고 긴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을 접은 날부터 연말 연회까지 대략 2달의 시간이 있었다.
이 2달 동안 서연과 민준의 행패는 더욱 거침없어졌다. 그녀는 먼저 트집을 잡아 내 손에 있던 핵심 업무를 모두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명분은 지훈 부사장이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고 새로운 인재에게 기회를 줄 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사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준을 지켜보는 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라곤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에게 깍듯이 대하던 부서장들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나를 만나도 지훈 부사장님이라고 부르기조차 귀찮아했다. 한 번은 탕비실에 물을 뜨러 갔는데 젊은 여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 지훈 부사장님 좀 봐. 요즘 너무 불쌍해.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잖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냥 아내 덕으로 사는 남자였잖아. 이제 서연 대표님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저런 아내 덕으로 사는 남자는 당연히 밀려나야지. 자업자득이야. 그러게 말이야. 민준 부사장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서연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선남선녀지. 맨날 죽은 사람처럼 있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나는 물컵을 든 손을 멈칫하고 아무 표정 없이 그들 옆을 지나쳤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즉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에게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이리저리 떠들어대는 하찮은 광대들에게 나는 화를 낼 흥미조차 없었다. 서연의 압박은 회사에서 집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갖가지 이유로 늦게 귀가했고 심지어 밤샘 외박도 잦았다. 가끔 한 번 집에 돌아와도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지훈, 당신 바닥 좀 깨끗하게 닦으면 안 돼? 더러워 죽겠네. 이 옷 누가 세탁기에 넣으래? 10,000원짜리 셔츠를 다 망가뜨렸잖아. 당신이 물어낼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역겨워. 나는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그녀가 나를 욕하면 나는 그녀가 욕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물건을 집어던지면 그녀가 다 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치웠다. 나의 침묵은 서연에게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비쳤고 그녀는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다. 한 번은 내가 급성 위염으로 하루 종일 토하고 설사하며 집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일찍 돌아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전화 너머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 바빠 죽겠는데. 남자 대장부가 조그만 병 가지고 죽네 사내야. 당신 혼자 119 부르면 안 돼?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2시간 후 그녀의 SNS에 민준과 고급 일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글은 일이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였다. 사진 속 민준은 다정하게 그녀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고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일식당은 1인당 식사비가 400만 원 이상이었다. 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온몸이 떨렸고 그 눈에 거슬리는 사진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3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도 내가 아플 때 서툴게 죽을 끓여주곤 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시간인가?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나의 망할 자만심 가득한 사랑 시험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모두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일단 잘못되면 그만이다. 즉시 손절하는 것이 성인이 가져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였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청산계획 비안을 실행하라. 서연그룹의 모든 돈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명확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태연은 즉시 답장했다. 네, 지훈 대표님. 모든 법률 문서와 감사팀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투입 가능합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고 내 눈빛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 당신은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문을 스스로 닫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 뒤의 광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연말 연애날이 금세 다가왔다. 이것은 서연 그룹의 연례 최대 행사였고 서연이 자신의 여왕 같은 풍모를 가장 좋아했던 무대이기도 했다. 연애 며칠 전 그녀는 이례적으로 나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지훈 씨, 연애 날 나랑 같이 가요. 그녀는 금박 초대장을 나에게 던지듯 건넸고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어쨌든 당신은 아직 부사장이잖아. 이런 자리에 당신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릴 거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남들이 그녀가 다리를 건너고 나서 뱃사공을 버린다고 할까봐 두려운 거겠지?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한 벨벳 상자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골라준 커프스 버튼이야. 그날 이걸 차고 너저분한 거 입고 와서 나를 망신시키지 마.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은색 커프스 버튼이 있었다. 브랜드로 보아봤자 몇만 원짜리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지난주 그녀가 민준에게 회사 돈으로 7억여만 원이 넘는 파텍 필립 시계를 사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상자를 닫고 담담하게 말했다. 알았어. 나의 순종적인 태도에 그녀는 매우 만족했다. 연애 날 나는 그녀가 지정한 양복을 입고 그녀가 준 값싼 커프스 버튼을 달았다. 마치 뻣뻣한 배우처럼 그녀와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마치 우리가 천하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인 양. 나는 미소를 띠고 그녀의 연기에 맞춰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연애의 절정은 대표의 연설과 인사발령 시간이었다. 서연은 고급 맞춤, 제작 붉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진정한 여왕처럼. 그녀는 먼저 패기 넘치게 회사의 한 해 성과를 요약하고 모든 직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다 분위기를 바꿔 말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나에게 시선을 건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바로 우리의 지훈 부사장입니다. 장내에는 의례적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 부사장님은 회사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회사가 발전하려면 더 활기차고 진취적인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신중한 결정 끝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어 무대 아래 민준에게로 옮겼다. 우리는 민준 씨를 서연 그룹의 새로운 집행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은 더욱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나는 무대 아래 조용히 앉아 저 화려한 남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쇼였다. 과연 서연은 민준의 임명을 발표한 후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떤 위장도 없었고 거만한 심판과 쾌감으로 가득했다. 지훈 씨는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길게 늘어졌고 극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우리가 그를 그냥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즉시 쟁반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쟁반 위에는 새 변기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는 서두에 그 장면이 벌어졌다. 그녀는 전 직원 앞에서 나의 부사장 직책을 해임하고 그 변기솔을 내 발치에 던졌다. 지훈, 이게 네 새 직책이야. 회사 모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이번 달 월급은 줄게.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했다. 나는 극도의 오만함으로 인해 약간 흉측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문득 지난 3년간의 나의 시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재산과 진심으로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흰 눈썹 늑대 한 마리를 키워낸 것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다. 나는 그 변기소를 쥔 채 화려한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귀청이 터질 듯한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들려왔다. 분명 서연과 그녀의 새 부사장이 사람들의 아청과 축하를 받고 있는 것이리라. 밤바람이 몹시 차가웠지만 내 얼굴에 불어닥치자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을 느끼게 했다. 나는 길가로 걸어가 그 새 변기소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내 앞에 미끄러져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태연이 운전석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내 앞으로 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 대표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에 걸친 나에게는 풍자적인 의미로 가득했던 비싼 양복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땅에 던졌다. 더러워졌어. 내가 말하자 태연은 즉시 트렁크에서 새 검은색 코트를 꺼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천공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자. 나는 차에 앉아 담담하게 명령했다. 천공 펜트하우스는 시내 최고층에 있는 내 복층 아파트로 360도 통창으로 도시의 야경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이곳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 이 3년 동안 나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200평짜리 호화로운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봉황남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등 뒤의 금빛으로 물든 세계를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 기분이 어때?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태연에게 물었다. 아주 시원합니다. 태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방금 서연 그룹 주가가 3분 만에 300억 원 증발했습니다. 지금쯤 서연 대표님 휴대폰은 불이 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일 겁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아버지 서진애는 전형적인 9세대 사업가로 영리하고 현실적이며 극도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처음 서연이 내 같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동의했던 것은 내가 서연 그룹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서연 그룹이 무너지자 그가 가장 먼저 발을 동동 구를 사람이 될 터였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9시 천공자본 국내 본부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모든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게 해라. 알겠나? 태연은 대답하면서도 약간 주저하며 물었다. 지훈 대표님, 서연 그룹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결국 대표님께서 투자하신 돈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지난 3년간 나는 천공자본의 이름으로 복잡한 지분 대리 보유와 해외 벤처캐피탈 경로를 통해 서연 그룹에 꾸준히 약 1억억 원을 투자했다. 이 돈은 거의 서연 그룹 하나를 다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우리가 발을 빼버리면 서연 그룹의 운명은 하나뿐 파산청산이었다. 내가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것이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서연 그룹과 서씨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발 아래 짓밟는 것을 좋아했으니 내가 그들을 뿌리째 뽑아거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스스로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것은
그들 자신이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이혼 합의서 하나 준비해줘. 재산 분할은 몸만 나간다고 써. 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내 의도를 깨달았는지 얼굴에 이해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네, 지훈 대표님. 서연 대표님이 받게 될 가장 절망적인 선물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차는 고속으로 질주하여 금세 천궁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으로 들어서서 창밖의 찬란한 도시를 바라보며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느낌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았던 잠수부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라 첫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자유롭고 새로 태어난 듯한. 내 휴대폰은 아까부터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꺼내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서연에게서 와 있었다. 나는 무시하고 곧바로 무음으로 설정한 뒤 한쪽에 던져두었다. 이제 초조해야 할 사람은 그녀였다. 한편 보름달 호텔 연회장에서는 서연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낙차 속에 있었다. 내가 떠난 후 그녀는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모든 이들의 축하와 아첨을 즐기며 얼굴에는 더없이 찬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 대표님, 정말 수완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빨리 새 인재를 발탁하시다니. 민준 이사님은 젊고 유능하니 앞으로 서연 그룹은 날개 돋친 듯 발전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서연 대표님. 민준 이사님도 축하드립니다. 민준은 더욱 득이한양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마치 자신이 이미 서연 그룹의 2인자라도 됐냐. 서연이 가장 만족감에 젖어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사 재무이사 이덕명이라는 노인이었다. 서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불쾌한 듯 전화를 받았다. 이 이사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바쁜 거 모르세요? 전화 너머로 이덕명의 울먹이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정말로요. 이덕명은 거의 울부짖을 듯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3분 만에 바로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공매도해서 모든 매수 주문을 엄청난 규모의 신비한 자금이 전부 먹어치운 뒤 순식간에 반대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뭐라고?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주가가 폭락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호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화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독촉하는 전화, 공급업체에서 문의하는 전화, 이사회 멤버들이 따지는 전화, 그리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전화는 그녀의 아버지 서진혜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연, 이 멍청한 년. 도대체 밖에서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서진혜의 포효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천궁자본이 방금 공고를 발표했어. 우리 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즉시 풋옵션 계약을 발동해서 3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억 원의 투자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머릿속이 폭탄을 맞은 듯 순식간에 텅 비었다. 천궁자본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머리 위에 짓누르는 거대한 산 같았다. 지난 3년간 바로 이 신비하고 강력한 해외 벤처 캐피탈이 구세주처럼 서연 그룹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오늘날 서연 그룹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줄곧 이것이 지훈이 자신의 능력과 인맥으로 끌어온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궁자본을 자신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이자 든비장의 카드이자 든든한 배경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배경이 무너졌고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일영억 원. 사흘은커녕 3년을 주어도 그녀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서현그룹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고작 7, 8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서현그룹이 파산한다는 의미였다. 아니야, 아닐 리 없어. 서현은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을 떨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천공 자본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잘 협력하고 있었잖아. 왜? 내가 씨발 어떻게 알아? 왜 그러는지? 서진애는 전화 너머로 격분하여 소리쳤다. 나는 그저 서씨 집안이 너 같은 망할 년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것만 알아. 당장 집으로 기어와. 전화는 뚝 끊겼다. 서연은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위의 음악 소리, 웃음소리, 축하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짧은 몇 분 만에 뒤집어졌다. 민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서연 대표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맹렬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민준, 당신 투자계의 큰 손들을 많이 안다고 하지 않았어? 빨리 방법을 좀 생각해봐. 빨리.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가 말하는 큰 손들은 고작 몇몇 보잘것없는 펀드 매니저들로 평소에 어울려 먹고 마시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가 그를 신경 쓰겠는가. 서현 대표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는 불안한 듯 물었다. 서연은 그의 회피하는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지훈. 맞아, 분명 지훈이야. 천공 자본의 투자는 줄곧 지훈이 담당해왔다. 지금 이렇게 큰일이 터졌으니 내막을 아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걸었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통화음만 들려왔다. 서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연회장의 모든 하객과 어리둥절한 민준을 내버려두고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미친 듯이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내 집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내 집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줄곧 자신에게 100번 순종하고 묵묵히 따르던 그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내버려 둘 리 없다고 믿었다. 그저 돌아가서 그를 잘 달래고 예전처럼 조금만 달콤한 말을 해주면 그는 개처럼 순순히 돌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녀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지문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거실과 차가운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이미 인쇄된 이혼 합의서 한 장이었다. 다음날 오전 9시 천공자본 국내본부 1형 8층 회의실. 거대한 원형 회의 탁자 주위에는 천공자본국 내 최고의 경영진이여며 명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아무나 한 명을 데려다 놓아도 금융계의 파란을 일으킬 만한 거물들이었다. 그들 모두는 진지한 표정으로 주석의 3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젊은이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간결하고 단정한 검은색 수제 양복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다. 화면은 수십 개의 작은 창으로 분할되어 서현그룹의 비참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회사 문 앞은 채권자들인 공급업체들과 흥분한 주주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서연, 내 피 같은 돈 돌려줘 라고 외쳤다. 회사 내부에서는 인심이 흉흉하여 사직서가 눈송이처럼 인사부로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고위 임원들의 휴대폰은 불통이었다. 한편 서연 본인은 그녀의 아버지 서진애와 그 쓸모없는 동생 서지호와 함께 은행 및 법원 관계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대표이사 사무실 안에서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여러분, 내가 탁자를 두드리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지난 3년간 저는 긴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천궁이라는 이 거대한 대를 항해시켜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겸손하게 과찬이십니다. 모두 지훈 대표님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휴가는 끝났습니다. 내 시선이 회의실 전체를 훑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천공자본의 전략적 중점 사항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즉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서류 한 부씩을 배포했다. 이것은 제가 새로 만든 계획입니다. 코드명은 단고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간단히 말해. 향후 5년간 천공자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국내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 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생물의학 등 분야가 포함됩니다. 회의실에서는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5천억 원. 이 숫자는 국내 어떤 산업이든 하늘이 뒤집힐 만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이들의 눈빛에서는 흥분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자본의 성대한 잔치가 시작될 것이며 자신들이 이 잔치의 주역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나중에 태연히 여러분과 논의할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전환했다. 하지만 단고 계획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작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시선은 다시 디스플레이 속에 초라하고 비참한 서연 그룹으로 돌아갔다. 사흘 안에 서연 그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가볍게 말했다. 모든 자산은 청산을 완료하고 경매할 것은 경매하고 채무 변제할 것은 변제하라. 서연이라는 두 글자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자리에 앉은 고위 임원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총수가 왜 시가총액 1억억 원대에 불과한 작은 회사에 이토록 대대적인 칼을 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서연 그룹 하나를 짓뭉개는 것은 개미 한 마리를 짓뭉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추가로 나는 덧붙였다. 서씨 집안의 모든 핵심 구성원들이 평생 갖지 못할 빚을 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소위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흙탕물 속으로 굴러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들 명의의 모든 부동산, 고급차, 사치품은 법에 따라 압류하고 경매하라.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새로 임명된 부사장은 나는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띄었다. 그의 공금 횡령 및 직무상 대임 증거를 경찰에 넘겨라. 몇 년을 선고받던 최고 형량을 받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디스플레이 속 서연의 창백하고 절망적인 얼굴에 고정되었다. 언론에 알려라. 천궁 자본이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내가 직접 참석하여 이번 투자 실패,